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와주셔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초대가 네네. 아니라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네. 도넛 큰 게 있네요. 네네네. 이게 일시적으로 설치한 건가요? 아, 요거가 저 위에 있는 거랑 같이 네네네. 그 현대백화점에서 그때 네네네. 한번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행사할 때 제가 이거 내년에 그 학고제에서 전시할 때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서는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학고제에서 큰 전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빌린 건가요? 빌린 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이따가 위에 가서 한번 보면은 커요. 3, 4m? 옆으로 5m? 6m? 반대쪽에서 보면 좀 잘 보이고요. 아, 네네. 이쪽에서는 조금. 네, 그러면 전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지금 학고제에서 4년 전에 전시를 하고 원래 작년에 개인전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좀 도나스 작업이 좀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한번 딜레이하고 지금 1년 후에 하게 되는 전시예요. 네. 약간 연기가 됐네요. 네, 연기돼서 그냥 작년에는 약간 팝업식으로 뭐 조용하게 그냥 전시 그 아트센터에서 잠깐 하고 그때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좋긴 했지만 약간 조금 몇 가지의 작업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신선함은 좀 떨어지진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작업들 다시 시작해서 많이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전시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네. 때문에 일부러 판매 좀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품 남겨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작업을 아무래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딱 컴퓨터 렌더링으로 한 4년 동안 수없이 올렸어요. 네. 어떻게 갈까 이제 그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이제 빼고 약간 하는 거가 좀 거기에 따라서 좀 그것도 재밌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개인전 준비하는 거는 약간 작가는 이렇게 힘든 거지. 작가는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거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서 나름 보람찼어요. 이번에 런 도넛 런이네요. 이게 네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런도넛 런이 약간 어떻게 이제 어느덧 물론 젊어 보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midlife crisis가 와갖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갱년기처럼 너무 좀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약간 회의감도 좀 많이 들고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조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염려가 좀 더 많아지면서 네, 걱정이 걱정이 좀 많아지고, 예. 많아지면서 작업에 갱년기가 와서 좀 천천히 갈까? 약간 조금 내 삶도 좀 투자를 좀 할까? 약간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아니야 됐어 더 뛰자 뛰자. 더 뛰자 약간 그러한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들어올 때 보이시는 작업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뛰는 도넛이거든요. 이 작업을 한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살이 많이 쪘어요.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본인을 테이크케어 할 시간이 좀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그 커리어에 있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 카카오랑 같이 한번 NFT를 만들 때 언제나 멈춰있는 도나스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제 결국 영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나스 뛰고 턱걸이하고 막 그런 것들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생명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작업이 이렇게 뛰는 거였고요. 그래서 더 뛰어야 될 때를 표기하기에는 이 작업이 너무 완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나스의 스프링클러가 땀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많이 걷고 뛰면서 약간 좀 건강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아직도 피크다. 더 뛰어야 된다. 더 뛰어야 된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통해서 작업하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네네네네. 책꽂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20년 교직에 있다 보니까 20년 됐어요? 네, 지식적으로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 네네. 내가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하루에 한 권씩 막 읽으실 정도로 맨날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집에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약간 알아야 된다는 지식적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언제나 조금 목마름이 있다? 책 읽을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약간 책장을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책을 읽었던 그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읽었던 뭐 젊은 날의 초상이라든지 최인호 씨의 소설이라든지 그런 책들 문화적인 교류가 결국에 나의 인생과 생각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책장을 그리긴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이게 무엇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책 쌓여 있는 거가
저한테 되게 뿌듯함과 따뜻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간과 패턴과 리듬감과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처럼 저한테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즐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살다가 보면은 기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어딘가 향해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원래 이걸로 좀 사실 좀 대형 조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관계성에 관해서 한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네. 이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쌓아 올린 것도 있고 맞아요. 다양하네요. 그래서 약간 하나의 색깔들이 하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감정들이 모여서 지식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삶을 구성하지 않았나 라는 그려놓고 보니까 되게 이것도 되게 자화상적이구나, 하나의 내 일기구나. 어떠한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중요했던 것보다는 여기까지 지금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배울 것들에 대한 색깔이나 내용이나 그 배움들에 대한 기대,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Sweet Knowledge라고 그러는 게 알면 알수록 달콤하다. 이게 책이 그 스프링클러에 관한 거거든요. 도넛 위에 그렇죠.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스파클링인가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을 형상화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걸 야외 조각으로 구상할 때는 도넛의 밑에 스프링클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나서 요것도 한 7년 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7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페인팅이 조금 낯설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테스트만 몇백 개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테스트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티리얼도 많이 주고 막 다양한 재료를 써면서 질감, 아무래도 조각을 하다 보니까 질감적인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해봤었는데 가장 기본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평면적인 스타일로 되게 페인팅이 됐어요. 약간 도서관 느낌 뭐.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서관이 있다면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추억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꽉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머릿속의 모습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도너츠 스프링클러 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 나왔어요? 퍼블릭 스컬프처 작업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그림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네. 그림 그리는 과정 중에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네. 그래서 전 드로잉은 되게 많이 그려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스케치북을 가방 안에 365일 넣어다니면서 플랜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가 있을 때 쭉 둘러보면서 이번에 요걸 강조해 볼까? 그러면서 되게 대학원 때부터 대학 때 그림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보면서 이번에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젊은 친구들과 사회에 소리를 내고 싶냐에 생각보다 많이 포커스를 해요. 교육자로서 또는 사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 작가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 나의 스트러글이 내가 힘든 것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주제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한번 쭉 몰아서 작업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거다 싶었을 때가? 이거다 싶었을 때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닝에 관한 거냐,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에 관하냐의 주제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약간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면에 있어서 시점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삶은 이기는 거에 관한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그거를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아니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다름에 관한 거다. 다 다르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그 다름 안에서 인정해 가면서 함께 그냥 뛸 수 있는, 더 뛰자라는 것에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전에 아트페어에서 많이 봤던 작품하고. 네네네네. 예. 소재가 뭔가요? 요거는 크롬 스테인레스 스틸하고요. 그리고 도자기, 백자, 그리고 그냥 보통 도자 다 합쳐져서 다 합친 거예요? 네네네. 다 섞여 있어요, 재료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함께 그룹핑을 하면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거를 했었고, 요것도 모르겠네, 한 6년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6년 정도. 네, 그래서 약간 시간이 날 때나 약간 조금 자금적인 여유가 또 생기면 또 한번 이렇게 쫙 진행하고 조금 더 멈췄다가 바빠지면, 그래서 약간 계속 이렇게 쌓아서 모아놔요. 약간 그런 형식의 작업을 언제나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치하지에 있어서는 그 전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지에 따라서 인스톨레이션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살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잡들이 뭐 아빠로서, 그게 잡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교수로서, 아니면 작가로서, 아들로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네. 되게 아끼지 않나 서로가 서로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한테 그래 잘했어 너 이번에 잘했어 어깨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잘했어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자축적인 셀러브레이트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약간 좀 제프 콘스의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제프 쿤스는 제가 99년도에 제프 쿤스의 플레이를 보고서는 너무 좋았어요. 재료적인 것도 재료적인 거지만 작업에 인베스트를 해야 되는구나. 시간적인 인베스트나 아니면 돈적인 인베스트나 아니면 생각적인 인베스트를 해서 조금 더 스케일을 더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자극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 백그라운드가 조각과 도자기에 있는데 네, 맞아요. 도자기 작업은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하는 작업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는 만들고 전시하고 되게 텍스처나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무브먼트나 생각들이 바로바로 표현되는 게 흙의 미디엄의 특징이었다면 저는 그러한 작업보다는 되게 웰 디자인되고 웰 피니시되고 자동차처럼 깨끗하고 되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마음을 뺏는 거.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메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토쇼 같은 걸 보면은 네, 그 뭔지 알 것 저렇게 같아요. 네. 마음을 서비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했었어요. 제프 콘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제프 쿤스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필요 없는 키치한 물건들을 작업으로 승화시켰다는 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도나스라는 가장 하찮은 것이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거를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스케일을 봤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인스파이링하고 어떤 작업을 하든지 무라카미랑 제프 쿤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자본이 또 되잖아요. 제가 되게 고마웠던 게 작가로서 언제나 그 익스큐즈가 있었어요. 저 사람 돈이 많잖아 라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작고 영세적으로 하다가 생각의 방법을 바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작고 경제적인 탓이나 환경적인 탓을 하지 말고 저들처럼 작업을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요만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케일 있게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쫓아가 보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페인팅도 이번에 발표한 스윗 날리지도 그렇고 유디드 웰도 그렇고 되게 길게 작업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짧게 작업을 하는데 약간 그런 작가들은 그 미술관 전시가 있어 4년 뒤에 이거 전시할 거라서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적인 방법을 바꿨을 때 작업이 많이 틀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유명해진 것도 도넛 작업이었는데 남들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10년 넘게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질문하고 지나가요. 약간 개미와 귀뚜라미처럼 지나가면 재용아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작업만 해?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작업해. 그러면은 야 도넛 지금 전시 안 하잖아. 전시 잡은 다음에 해. 그러면은 아니 나는 1000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미친 듯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전시 자주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1000개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때까지 좀 참으셨어요? 근데 1000개를 딱 만들었을 때 막 중국과 미국과 미술관과 막 갑자기 전시가 확 잡혔을 때 제가 그거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약간 언제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거는 내가 잡을 수 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기회들을 약간 영세한 또는 아니면은 작가는 이렇게 작업해야 되라는 것에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갖고 하나하나 만들고 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조금 더 크게 보고 인스톨레이션으로 차라리 가자. 그래서 제 작업들은 은근히 다 설치 미술 쪽에 더 아까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페어를 좀 많이 하고 페어 작가를 많이 보는데 저는 미술관 전시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요. 약간 설치 작업을 많이 해요. 도넛 사울린 시리즈네요. 이거 반짝거리는 게 네네. 그 크리스탈 재질 아닌가요? 네,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작업은 되게 공격적으로 크리스탈을 붙인 게 제가 사실 이렇게 크리스탈을 붙이면서 작업하는 것을 꼭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그 문화적 충격이 많이 컸어요. 네, 어떤 식으로요? 생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이랑 이제 뉴욕이랑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갈등, 특히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 미국에서도 주립대학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국립대학에 있다 보니까
보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여기는 더 겸손해야 되고 여기는 더 생각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더 다이렉트하게 특히 뉴욕에서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갔다면은 여기서는 그걸 좀 많이 숨긴다, 가린다,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 아니면 조용히 한다, 그런 초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한국 온 지 한 1년 정도 된 다음에 아니야, 더 빚을 내야 돼. 나의 색깔을 숨기지 말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끌어가는 사람이 되자. 라는 것에 크리스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빚을 주면서 더 반사되는 그러한 화려한 도나스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크리스탈을 좀 많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철학 아닌가요? 그죠? 가르칠 때. 그러니까 it's okay, 괜찮아. 야, 너 이렇게 화려해? 괜찮아, 보여줘. 더 화려해도 괜찮아. 비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애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애들은 되게 막 졸업할 때 되면 세상과 나가서 싸울 만큼 힘이 넘치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들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멋지게 달리면 돼.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기간이 오래 걸린 거죠. 오래 걸렸죠. 얘 때문에 징그럽게 힘들었어요. 도넛을 그냥 캔버스로 써서 조금 더 큰 거를 해보자, 페인트를 해보자. 그래서 아크릴 페인트라든지 등등 유약을 쓰면서 하던 거 하다가 이제 이거 페인트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페인트라는 소재와 유육의 소재가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그 레벨로 끌어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첫 성공 작업이 나온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4년 동안 작업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작년 전시를 약간 딜레이한 이유가 이 정도의 작업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고 시간이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도넛으로 유명하다가 큰 거에서 어떻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거의 이거는 매일 했어요. 이런 패턴들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해외에서 초대를 받을 때마다 약간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서 그 나라 사람들과 상대한다는 게 되게 무례한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책을 뭐 여러 가지 사서 막 읽고 중국에서도 일할 때도 중국에 대한 문화나 책 같은 거 읽고 인도, 뭐 두바이 등등 약간 좀 강세를 나타내는 나라들에서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는 미술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많이 깔려 있는 편이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들 그런 걸 많이 끌어와서 제 감정이라는 필터에 담아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 문화권 하나 뭐 이런 거 있나 예시가? 인도에 갈 때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어 갖고서는 그걸 되게 컬러풀하고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나라의 정서나 문화나 경제적인 것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작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에너지를 많이 받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들의 문화를 조금 밝게 표현한다? 재해석한다? 약간 좀 그렇게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품 장르로 나누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뉴욕에서 개인전 한 게 팝 고즈 더 도넛 그래갖고 너네들이 왜 나를 팝 아티스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원하면 해줄게. 그러면서 팝 아트에 관한 작가들 데리고 와서 패러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첫 작업부터 되게 자화상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을 가장 숨기고 싶은 면들을 표현하는 거에 약간 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자화상적인데 도나스 시리즈를 하면서 약간 좀 더 밝아진 것 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 인디비주얼리티 아니면은 유니함에 있어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다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 다 다르잖아. 모두는 다 유니크하잖아. 그 유니크함을 인정해주고 강조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 질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도나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화상적이기 때문에 팝 아티스트라는 캐테고리에 넣었을 때는 조금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서 팝 아트에 어떻게 관련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찾아주세요. 나중에 약간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이런 장르를 작업하는 사람이 뭐 니오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 또 많은 이름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도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이신 거죠? 고민 조금 더 힘이 실어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2000년대에
되게 심각한 작업을 하다가 그 전까지 좀 어두운 작업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화 같은 걸 만들었더니 교수님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아트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미시간에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근데 크랜버그 아카데미 오브 아트인데 저 나왔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건 아트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 어떤 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되게 귀여운 인형처럼 막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화상적인 얘기,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딱 시카고 신문을 보여주면서, 야, 이번에 요시토모나라는 사람의 작업을 들여다봐. 너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너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동시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그때 유스토모나라가 부각되기 전이군요. 다카시 무라카미가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되게 섹슈얼한 만화 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되게 센세이션하게 됐었는데, 저는 그걸 조금 2000년대 알았던 것 같아요. 2000년 딱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오타쿠 컬처라든지,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히로모리라고, 그 친구는 베니스 비엔날레 나갔거든요, 일본 대표로.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기사를 계속 대줬어요. 재용아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해학적이고 만화 같아도 괜찮구나, 밝아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조금 만화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처럼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도나스가 파생된 거예요. 달팽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도나스, 먹지 말고 지켜야 되는 도나스, 약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파생되기 시작한 거죠. 이 느낌이 또 다르네요. 또 하얀색 도나스 시리즈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아부다비, 두바이, 뭐 공주님들, 뭐 그런 분들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옷이 약간 되게 그 심플한 색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얀색, 검은색 그런 거 있는데 크리스탈들이 막 되게 멋있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거 보기엔 다 똑같은데 크리스탈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약간 공주 같은 느낌? 근데 되게 럭셔리해요. 네, 공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냥 하얀색 펄에다가 약간 진주 같은 색의 펄을 강하게 붙여서 순결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약간 숭배할 만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야 이거 잘 팔리겠다 이런 것 좀 의도하시나요? 이런 거를 하면서 팔린다는 것에 대한 의도는 하기에는 좀 고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작은 거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응 엄청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자신감 있으시죠? 그거는 걸어보고 사실 알아요. 걸어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을까?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게, 와, 그러니까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수없이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하는데요. 맞아요. 저는 어머니와 쇼핑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 가서 아울렛을 가다도 이렇게 보면서 요거 괜찮다 그러고, 그 사이에서 살아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술계일 수도 있고, 그쵸. 페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페어에 나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나 눈을 딱 잡는 거 조금 더 아니라 막 엄청나게 그건 신경 써요, 페어는. 근데 개인전은 좀 덜해요. 개인전은 그냥 어떠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지? 어떠한 감명을 줄 수 있지? 좀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술성이랑 상업성이랑 반비례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갖는 게 예술적인 거는 판매하기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예술성이 없으면 판매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색약이다 보니까 어두운 작업을 많이 했고 갈색 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공부를 해서, 동부는 작업들이 많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되게 어두운 작업들 되게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재용아, 왜 작업이 밝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밝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나갔는데, 2008년 정도, 2008, 9년 정도 됐을 때 여러 면에서 되게 힘들 때 더 이상은 어두운 작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가님, 그러면 원래 성향이 이렇게 알록달록 밝은 성향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이게 원래 작가님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색깔을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작가님 이제 네네. 실례지만 그 색약이시잖아요. 네. 녹색, 청색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할 때 네네. 이게 우리가 본 눈이랑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의도해서 하실까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한국에서는 색약이면 학교를 못 가요. 미대를 못 가요. 근데 제가 이 색약에 대한 피해의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제가 페인팅 수업에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숙제하고 이제 페인팅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더니, 너는 왜 이렇게 색깔을 잘 써?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달라? 그랬더니 너는 색깔을 너무 잘 쓴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지. 왜냐하면 전 자신감이 없는데 색깔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다음부터 한 10년 동안은 색깔을 안 쓰다가 가장 제가 살면서 힘든 시기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내 약점들을 보완해보고 싶었어요. 내 가장 약한 것들이 강점이 될 수는 없나? 해서 이 도나스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것도 색깔이 자신이 없으니까 좀 작은 거에 색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 색깔 맞아요. 테스트를 기억나네요. 막 약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패턴이 되고. 재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첫 번째 전시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한 700개 만든 다음부터 내가 색깔을 잘 쓰네?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 다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색깔 쓰는 게 약간 볼드한 편이고 약간 대비색을 많이 쓰고 눈에 현란함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설치를 이런 거 할 때에도 되게 오랜 시간을 설치를 해요. 한 2, 3일 정도 설치를 하면서 딱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치 현란하고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색깔이 강한 페인팅의 느낌이 날 때까지 신경을 써요. 이 중에서 유난히 색깔도 없는 것도 돋보이네요. 네네네. 모노톤. 이런 거 할 때는 좀 쉽죠.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약간 가끔은 이런 건 있죠. 안타깝게도 뭐 제가 요 두 색을 쓰고 있으면은 어씨한테 야 이거 선생님 색깔 잘못 쓰고 있니? 같은 색이니? 라고 물어보죠. 그럼 아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쓰는 거고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색깔들이 몇 개 있어요. 보라 보기 어려워요. 저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적 느낌이요? 네. 오. 의도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약간 요거 큰 사이즈를 할 땐 제가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 생각하면서 슬릭하게 빠진 자동차에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의인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페인팅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하얀색 도나스들처럼 어떻게 하면 되게 로얄하게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약간 고급진 걸 의도하신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작가님 좀 서치하다 보니까 크리스탈은 어떤 재료를 말하는 건가? 그냥 재료가 스왈롭스키 크리스탈을 써요.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거를 썼더니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테스트를 몇 개 써본 다음에 그냥 스와rov스키 크리스탈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재료비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각을 한다는 거는 재료가 이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페인트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시간과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카시 무라카미나 그러니까 수많은 조각가들이 엄청난 공격적인 인베스트를 하면서 작업에 시간에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의 어시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작가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조언들을 받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뉴욕에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훌륭한 작가들이 재용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치어링 해주면서 서로 힘을 줬던 작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좋은 자극을 줬거든요. 지금도 나이 성별하고 상관없이 세계적인 작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풀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다 업다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업다운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상부상조하고 어떻게 윈윈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즐겁게 작업해요. 제가 원래 1m짜리 크리스탈 붙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전시하다가 이제 총알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요거는 좀 더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요 앞에만 풀 크리스탈 하는 거가 의도해서 완전히. 그래서 왜냐하면 너 자신을 충분히 막 보여줘라.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고. 작가님 그러면 그 딱 됐다라는 게 네네. 완성됐을 때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약간 됐다는 게 옛날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절대 딴 사람한테 주기 싫고 절대 팔기 싫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 이걸 레디고 하기 너무 어려운 그 정도가 이제 내 마음이 충분히 뺏겼을 때가 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이제 됐다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엄청 만족해야 그럼요. 일단 나한테 설득이 돼야 그렇죠. 다른 사람도 설득이 그렇죠. 되죠. 절대 어디 주기 싫은 거 어디 절제하기 싫고 그래서 약간 작은 도나스들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꺼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게 100개 모이고 미주관에선 1000개 모이고 벽에 걸려 있으면 엄청난 임팩트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수님이신데 네네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네네네. 방향 네네. 아니 입시 포함해서 네네. 철학이 있으실까요?
아쉬운 거? 저는 미국에서도 교직에 있을 때 그 제자들,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게 나의 인생은 실험지인 것 같아 얘들아. 그때만 해도 흙을 쓰는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후반 뭐 그때만 해도 흙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이 틀렸음을 전 증명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사람이 이제 켄 프라이스라든지 되게 훌륭한 작가죠. 아니면은 피터 볼커스라든지, 근데 그 저랑 색깔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베디 우먼이라든지 세계적인 작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그 성공 케이스가 적어서 실험쥐처럼 뛰어보자. 내가 실험쥐가 되어서 이걸 한번 길을 낼게. 너희들은 쫓아만 와. 그런 다음에 미친 듯이 길을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트 핸들러로도 일했고 아트 딜러로도 일해봤고 미술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을 전 다 하면서 미술이란 뭐지에 대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좀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한테 그 교육자로서의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심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겨내야 되는 친구들이 제가 만나서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에 막 붙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구나. 교수라는 직업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약간 목사 같은 느낌 또는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문화 쪽으로. 그래서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이렇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되게 많이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실험지처럼 길을 내준댔잖아. 더 달리자. 지금 멈추면 안 돼. 더 치고 나가야 되고 더 길을 내줘야 돼.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페어 처음 나간 것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도자기 하면 키아프 못 나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실까? 내가 틀린 걸 보여줄게 작가님 하면서. 그 증명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니란 거 보여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어치들이나 제 학생들은 특히 미국에 있던 애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에 예스예요. 언제나. 왜? 저와 같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데 동참했던 친구들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구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미국에서 도예과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우리 과를 위해서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그래서 약간 안 된다는 말보다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어떻게 딜리버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 잡고 뛰는 거, 그리고 변화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원을 나와서 누군가가 세상의 길을 더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결국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약간 야, 이렇게 안전해,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신나, 인생은 모험에 관한 거야 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교육자의 자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로서 내가 뛰면 뛸수록 학교를 알릴 수 있고 학생들한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교육자로서만 가질 수 있는 특혜인 것 같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둘 다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교수님 하면서. 몽클레어 대학에 제가 10년 있었는데 화가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특정 갤러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너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가로서도 전시 갈 때면 입이 벌어져요. 언제 이런 그림을 다 그릴 시간이 있으셨지? 약간 그러면서 하고 언제나 배우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둘 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봐서. 저는 거기서 말을 아끼고 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저는, 있어. 근데 저는 저도 미국에서 네, 살면서 맞아요. 저는 잡을 3-4개씩 가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월세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와서 막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제 모습 같고, 여러 가지 일을 저는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가난하게 큰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삶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고 약간 도전적이고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채찍을 많이 드는 편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서비스업 같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채찍을 들고 푸시를 하는 것만이, 이번에도 이제 많은 제자들이 또는 졸업생들이 아니면 어시들이 설치하는 데 많이 15명이 와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제가
혼내고 채찍 들었던 친구들은 날라다니면서 설치하고요. 다정하게 대하거나 조금 신경을 덜 쓴 친구들은 편안하게 관계를 갖는 친구들은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걸 느끼면서 역시 교직은 채찍과 당근이 되게 밸런스가 중요한데 저는 아마 채찍을 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쉬하고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게 압력을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토니 헵번이라고 세계적인 교수님이 있어요. 한스 쿠퍼라는 선생님 밑에 제자가 토니 헵번이고 토니 헵번의 제자가 저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국에서부터 이제 쭉 역사가 있는 데에서 워낙 제가 이렇게 압력을 주는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그게 나중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작가님 제자들한테 화낼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기본값이죠.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제일 화나세요? 용납이 안 되는 거. 재능이 있는데 게으름 피울 때. 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야, 너가 잘 되면은 내가 장을 지인다. 너 그대로만 해봐. 이건 빼야 되겠다. 아무튼 넌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돼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해주면 그 친구가 결국 잘 돼요. 그걸 이겨낸 친구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했다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자극받을 사람은 자극받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친구의 기본 바탕을 보면서 채찍을 딱 쳐줬을 때 제가 막 화를 생각보다 학교에서 낼 때는 이게 직업에 관한 거지 화에 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화를 냈을 때 이 친구들이 조금의 자극이 된다면 화를 지금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사무실 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는 게 요거는 직업적인 거예요. 이 comes with the job. 어떤 잡을 가졌을 때 쫓아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엄할 때는 엄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 방향? 난 이렇게 발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네네, 그거는 저는 언제나 클리어하고요. 해마다 목표를 좀 정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전에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막 일하다가 선생님 오늘 두바이 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바로 가버리고 공항에 너무 정신없이 신나게 재미있게 일했던 때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때처럼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유럽의 많은 갤러리에 연락이 왔을 땐 다 거절했거든요. 나는 아시아에 포커스하고 있어. 기다려줄래? 미술은 컨티넨트과 컨티넨트, 대륙과 대륙 사이에 관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에도 포커스해서 더 큰 사람이 될게. 더 커지면 그때 유럽에 전시할게. 기다려줘. 남미 또한 전시가 오면은 나는 아직 아시아 포커스하고 있는데 기다려줄래? 와, 그걸 거절하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내려놓고 약간 아시아 쪽에 좀 많이 포커스하고 있었고 이제는 웬만큼의 중심점이나 위치나 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유럽 쪽으로 더 이제 컨택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보다는 그냥 외국 생활을 25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왜 해외에서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서 또 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국이어야 되는 이거 그게 있을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특정 회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길을 필 수 있었을까? 90년대에는 한국 그러면은 한국이 어딘데? 약간 좀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다면 특정 기업들이 유명해짐으로써 한국 사람으로서 가슴 필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미술사를 배우면서도 미디어 아트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는 백남준이다. 그걸 처음 읽은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90년대 말에 초반이었군요. 얼마나 감동이었는데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감동.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메일들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영국에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중국에 데리고 갔는데 수업 시간에 내 아들이나 딸이 너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에 대해서 막 배우거든요.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왜냐면은 그림 그리고 도나스를 하나의 미술 소재로 또는 그것도 많이 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할 때 도나스의 쉐이브가 심플하니까 3D 수업할 때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되게 감사의 편지가 되게 많이 와요. 되게 제3국에 있는데 딴 나라에 있는데 너에 대해서 배웠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수없는 시간들을 외국에서 파티를 하는 전시를 하면서 보냈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되게 알리고 싶었고 한국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근데 지쳐갈 때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지금 다 딴 나라 사람들만 있는 데에서 오케이 이런 파티에 참여해서 날 더 알려야 돼.
한국을 더 알려야 돼.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소명. 마지막으로 그 허세미술관 구독자님들께 네네네. 하고 싶은 말씀. 정육점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고기도 수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어요. 약간 특정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있고 싫어하는 부위가 있고 약간 허세미술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계의 되게 작은 이 인기 없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짚어주고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작가란 미술이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꼭 쉽지만 않을 수도 있는 되게 디렉트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풀어주시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작가들도 힘내고 있고 많은 미술 관계자도 힘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도 아 미술이란 전반적인 게 이게 세일즈에만 관한 게 아니구나 이게 마켓이라 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문화라는 힘을 전달하는 데 되게 많이 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송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없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브리티시 아트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앞서가고 이렇게 성경지명이 있는 것처럼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며 내가 콜렉트하는 건 무엇이며 이렇게 콜렉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엑기스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은 사실은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뒷무대에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전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합니다. 네네네네. 그럼 우리 구독자님께 한 말씀 한 건데요?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군요. 아, 어떻게 네네. 할까요? 그냥 인사 저기 보시면 됩니다. 네, 학고제에서 지금 개인전 하고 있고요. 되게 오래간만에 전시하는 거고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학고제 갤러리에 한번 와주시고 그리고 전시 제목은 런 도넛 런이에요. 여러분들 전시를 보고서 나도 뭐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나도 열심히 또 뛰어야지 약간 그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전시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그리고 기대와 그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재용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